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장 마감, HLB 장 마감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금요일이죠. 금요일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1% 하락한 97,400원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선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파생하는 것도 아니고 선물 옵션하는 것도 아니고 시황이 돼서 그렇게까지 잘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큰 흐름적인 면에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이렇게 괴갈적인 모습은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깊은 하락 다음에 음봉을 감싸주는 양봉, 그리고 월선 위에서 씌워주는 모습, 이게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코스닥 지수는 일단 안정화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보다는 이렇게 양봉 다음에 월선 위에 있으면서 재차 약간 수급 정비를 해주고 재차 상승을 해주려는 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당시 때 모습이랑, 이 당시 때도 급하게 하락한 다음에 양봉, 감싸주는 양봉,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쉬어주면서 뭐 이런 모습 비슷한 것 같은데요. 코스닥 지수는 일단 안정화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좀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이슈를 좀 살펴보면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미중 무역이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 예측치는 이번 15일날, 다음 주가 되겠네요. 15일날 1차 무역 합의가 예상이 돼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사람도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무래도 셈이 빠르다, 계산이 빠르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걸 얻기 위해서는 뭐랄까, 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더 뭐랄까, 일부러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냥 15일날 예정된 대로 스몰 딜 합의를 하고 내년도 초에 무역 휴전이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미국 상황을 보니까 고용지표도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있고, 트럼프 나름 지지도도 견고하고, 좀 더 많은 지지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일부러 좀 더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흐름에서 보면은 그렇게 일부러 불안감을 조성을 했다가 다시 합의를 하지 않을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 더 얻기 위해서 일부러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봐서는 그럼에도 내년도에는 무역 전쟁 휴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죠. 이제 무역 전쟁이 휴전이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한 달 전쯤에 영상으로 찍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당시 때쯤이었는데, 요 당시 때 이제 지수가 자리를 돌리면 뭐 완연하게 한 750, 또 완연하게 한 800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여기 900선을 도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에 코스닥 지수 10년설 이러면서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뭐 월봉을 보시죠. 이 당시 때가 99년 2000년도 때 IT가 대세 상승이었죠. 99년. 그리고 요 당시 이제 여기 보면 지수는 별로 안 올랐어요. 지수는 별로 안 올랐는데, 요 당시 때 보시면 2008, 2009, 2010 요거 한 2년 사이에, 이 당시 때는 IT 정보통신, 그래서 IT 정보통신 웬만한 거 다 점상 갔어요. 진짜로 이 당시 때만 해도 점상이 잘 가던 시절이었어요. 뭐 점화 가다가도 그 다음날 또 점상. 그래서 이 당시 때는 사실은 매매하기가 좀 편했어요. 점상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요 이제 2008, 2009 요 당시 때는 이제 점상이 거의 없어졌죠. 그러면서 요 당시 때 특징이 뭐였냐면 순환매가 상당히 빨랐어요. 순환매가 빠르면서 이 당시 때 제 기억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좋았죠.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 원자력, 뭐 그러면서 또 4대강도 있었고, 뭐 최고는 제가 보기엔 삼천리 자전거였어요. 물론 지금은 어쨌든 삼천리 자전거, 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신재생 쪽에서는 탑이었는데, 5대 메이저에 순환매가 상당히 빨리 돌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는 안 간 게 없어요. 순환매만 타이밍 잘 맞췄으면은 하다못해 건설도 갔어요. 이 당시 때.
그래서 이 당시 때는 순환매 장세였고 마지막 휘날레는 삼성전자였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출현으로 인해서 맨 처음에는 뭐 부품 쪽이 약간 매기가 있었다가 마지막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스마트폰의 최대 수혜주 쪽으로 이렇게 간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나서 이제 2019년 말 뭐 지금 모습인데, 미국 시장이 지금 상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어찌되었던 경제의 가장 큰 이론은 수급이죠. 수요와 공급.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이룬다라는 게 글쎄요, 경제학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것 같아요.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한계효용 법칙 이런 거 말고, 야 경영이랑 경제랑 뭐 그런 거 말고.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약간 고점이고 약간 상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급이 그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 때들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무역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신흥국 어미징 마켓으로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뉴스도 이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건데, 이 당시 때는 IT 정보통신이었고, 이 당시 때는 순환매가 상당히 빠른 시장이었고, 그래서 전 업종에 매가 많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에너지 쪽, 4대강 쪽, 신재생 에너지, 뭐 4대강, 그 다음에 5대 메이저, 뭐 증권주, 뭐 안 오른 게 없었어요. 이 당시 때는 하여간 순환매가 되게 빨랐어요. 좀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이 당시 때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다면 이번 파동은 요때 사실은 셀트리온을 한번 올렸었죠. 바이오의 1차 붐이 있었다면, 이번 판이라면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자본들이 이동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무슨 업종으로 올릴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 가장 지금도 크게 보고 있는 게 바이오가 맞고요. 그 중심에 HLB가 맞다고 전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비보전도 있고요. SK 바이오팜도 있고요. 뭐 HLB도 있는데 그 중심에는 단연 HLB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외국인들은 HLB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매수를 했었죠. 이미 벌써 한 3-4달 된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뭐 외국인들이 특히 외국인들은 장기 투자를 좋아하죠. 뭐 2-3배,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뭐 주가가, 지금 HLB 주가가 고점 대비 뭐 반토막 났기 때문에 10만원도 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뭐 2배 간다 3배 간다 뭐 라는 게 지금 와닿지는 않으세요. 하물며 지금은 조정기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때가 잘 만나고 얘도 조정을 잘 거친다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황도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특히 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HLB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상방향도 열려있고 하방향도 열려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길 가능성도 있다. 3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선 누가 봐도 역해된 숄더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역해된 숄더의 특징이 뭐냐면, 카카오를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카카오를 보니까 이 당시 때를 보셔도 이게 이렇게 빼죽해요. 빼죽하다는 특징이 뭐냐면 이 기간이 빨라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속도가 빠른 만큼 올라올 때 속도도 좀 빨라져요. 그래서 이게 금방 해결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뾰족한 거. 뭐 이 당시 때 아니어도 그 전에 거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려놨죠. 보통 특징이 뭐냐면 역해된 숄더의 특징은 이렇게 빼죽해요. 빼죽하다는 거는 시간이 그만큼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다이러니? 아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얘는 쌍바닥으로 갔기 때문에 뭉툭했던 거였고요. 보시면 이 당시 때 좀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이 당시 때 쌍바닥을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고 Y가 돼서 역헤드로 나갔는데, 얘도 이렇게 빨리 될 줄 알았잖아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기어코 쌍바닥을 만들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뭉툭하게 된다고요. 아까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죽하게 빨리 됐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뭉툭하게 된다고. 이렇게 뭉툭하게 되면서 어깨, 그 다음에 뭉툭한 머리, 다시 어깨, 그 다음에 이걸 돌파를 하니까 결국은 이런 시세 분출, 쭉쭉쭉쭉 해서 이런 시세 분출, 뭐 어쨌든 더 갔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얘도 보시면
뾰족하지가 않고 얘는 뭉툭했어요. 이렇게 뭉툭한, 이해하실 것 같아요. 뭉툭한 모습을 보여줬고, LB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떻게 돼야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내일 정도에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와줘서 요날 음봉을 감싸준다면 나름 뭐 그렇게 뾰족하지도 않지만 나름 이렇게 몽땅 연필이라 그래야 될까요? 요런 게 좀 나올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면 추가적으로 옆으로 좀 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텔콘처럼 되지 않을까. 현재 수급 보시면 텔콘처럼 얘도 급하게 하락했다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지 못하니까 옆으로 좀 기고 있는 모습. 그래서 LB도 구태여 내일 만약에 이런 음봉을 감싸준 양봉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좀 더 옆으로 기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방도 오늘 모습에서 보면 하방이 좀 약간 막혀 있다고 보이긴 보이거든요.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어느 정도 하방이 경직된 모습, 그러니까 여기 저가 매수는 들어온다라고 좀 보여는 집니다만 그럼에도 주식은 대응이겠죠. 어쨌건 하방 경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한데요. 아직 확실하게 이게 변곡점이 돼서 야 이게 최하점이야, 최고 바닥이야, 그래서 이거를 딱 딛고 완전히 이제 반등에 성공해서 시세 분출이 나올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아직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게 보시면요, 분틱을 좀 보시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막판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요. 센 종목들의 특징이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때 무섭게 들어온다는 거죠. 센 종목들의 특징이 일반적으로 상승 중에 나타나면 상당히 좀 좋은 건데, 뭐랄까, 아무래도 LB 같은 경우는 현재 조정이 끝난 단계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여기 아직도 매물들이 좀 많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틱이 와도 물론 상당히 좀 좋지만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와야 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어찌되었건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 5일선을 터치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5일선을 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하던 5일선이 약간 옆으로 누웠거든요. 좀 더 지금은 인내하시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보시면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달에는 약간 뭐랄까, 크게 보시면 조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약 2달 정도가 좀 안되게 크게 보시면 그렇게 조정 기간을 거쳤는데요. 12월 달에 이제 좀 나와야 될 좋은 뉴스가 네오파마랑 합작 법인이죠. 네오레바 설립건인데 아직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아직 나오지가 않고 있고, 제 기억은 맞을 거예요. 이게 9월 30일 날 얘기가 나왔고, 그때 할 때 그러니까 MOU를 9월 말에 작성을 했고, 양해각서를 9월 말에 작성을 했고, 그때 이제 본계약은 MOU 작성한 날부터 3달 이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3달 이내 되면 이제 이번 달 말일 것 같아요. 물론 시장 예측치는 11월 말, 12월 초였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이유 때문에 비실해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옆으로 기는지는 이제 지나고 나보면 알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좋게 반응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래 연말 정도가 시장이 좋긴 좋아요. 내년도 사업 성장 기대감도 있고 해서 좋은데, 우리 대주주 양도세 있잖아요. 대주주 양도세는 글쎄 요즘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셀트리온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전형적인 예여서 셀트리온을 보여드리는 건데,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나름 이렇게 쌍바닥을 잘 만들고 기간 조정을 잘 하다가 이날이었어요. 이날 거래 터지면서 윗골이 달린 음봉 나고, 뭐 물론 이제 쌍바닥을 완성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 전날이었거든요.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날 보시면 또 대량 거래 터지고 나름 박스권 돌파하려는 모습. 이제 이걸로 이제 시그널이었거든요. 이제 사실은 크게 보시면 이거를 뭐 2차 파동을 보셔도 되고 1차 파동을 보셔도 되는데, 요거 돌파하고 거래 나온 다음부터 이제 시그널이었어요. 이런 시세 분출의 시그널이었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LB도 대주주 양도세까지 저런 모습을 보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12월 달까지는 그냥 여유 있게, 그 전에도 끝날 수 있겠지만 크게 보시면 조정이라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도 많이 낮은 모습이긴 해요.
이런 물량들이 쌍끌이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쎄 매번 똑같은 말씀드려서 좀 송구한데 지금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훈풍만 만난다면 금세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HLB는 이렇게 오늘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름 신규주 시장이 좀 뜨거웠었잖아요. 정확히는 2주일 전이었죠. 좀 뜨거웠는데 나름 신규주조 내일 상장하는 게 있어요. 태웅 로지스가 내일 상장을 하고요. 근데 갑자기 또 태웅 그러니까 참 주식은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코스닥 대장주였는데 태웅 로지스가 상장이 되네요. 내일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11일 날 JLK 인스펙션이 상장이 되네요. 내일 태웅 로지스 그리고 그 다음날 JLK 인스펙션이 상장이 되고 12일 날 이제 목요일 날 브릿지 바이오가 청약을 받아요. 청약을 받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주인데 다음 주 19일 날 매드팩토가 상장이 됩니다. 뭐 그 전에 월요일 날에 16일 날 신테카 바이오도 상장이 되는데 얘는 소프트웨어고요. 어쨌든 19일 목요일 날 매드팩토가 상장이 되는데 얘도 보니까 나름 오늘 바이오주에서도 그저께는 젠백이었다면 오늘은 아타였거든요. 나름 얘도 상한가 언저리가 25%까지 갔었었나요? 어쨌든 앞타도 뭐 나름 3일 동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매드팩토가 상장을 하다 보니까 테라젠이 나름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이게 매드팩토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테라젠도 뭐 하신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얘도 이 당시 때 상당히 좋았는데 얘 결국은 간 이유가 매드팩토 때문에 간 거잖아요. 나름 뭐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거래도 들어온 것 같아서 매드팩토 상장 때 보시면 얘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하면은 테라젠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왜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에 바이오가 상장하는 게 많아요. 특히나 저기 SK 바이오팜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내년도에 상장하게 되면 HLB랑 나름 시장의 매기가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물론 지금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는 벡토서팁이죠. 면역 관문 억제제인데 뭐 나중에 만약에 잘 가게 되면 제가 그때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HLB 현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몇 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일도 성투를 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HLB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본연의 모습은 변한 게 없습니다. 조정이 잘 마무리된다면 분명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요. 내년도 정도에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도움이 되는 여건이 꽤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힘드시더라도 좀만 더 인내하시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